저는 지금 영국 버밍엄에 도착을 했고요. 호텔에 들어오자마자 옷만 갈아입고 나가서 맥주랑 와인을 사왔어요. 저 오늘 편안하게 술 한잔 하면서 Q&A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쓰지? Q&A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냥 눈에 읽히는 대로 대답을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남자 크루 준비하시는 분들. 키가 작은 동양인 남자 크루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뭐 카타르에서도 일을 했고 지금 에미레이츠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키는 뭐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최소 키 자격이나 앞리치 자격만 되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다고 해도 키 큰 사람들이 많이 일하지 않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키가 작은 동양인 남자 크루도 많이 있습니다. 제 키가 170이거든요. 저랑 비슷한 크루들도 많이 봤어요. 동양인 크루. 저 아직까지 한국인 남자 크루랑 비행해 본 적은 없는데 뭐 동양인이라고 하면 한국 말고도 다른 나라들 많이 있잖아요. 네, 키가 작은 동양인 남자 크루들도 많았습니다. 네, 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그리고 여행을 다니면서 인종차별을 받으셨는지 스토리도 알려주세요.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여행했을 때 딱히 인종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스토리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걸 보면 제가 인종차별을 받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적은 있다. 여행 다닐 때 지나가다 보면은 뭐 니하오 이런 거 있죠. 니하오 이렇게 한 사람들을 몇 명 봤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들은 니하오라는 말밖에 몰라서 딱 봤는데 에이시안이야. 말 시키고 싶은데 아는 게 니하오밖에 없고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중국밖에 모르는 거예요. 중국 니하오 요 정도는 아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저는 니하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제가 눈치가 없어서 인종차별을 당했는데 인종차별 당하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새 그냥 제가 느끼는 거는 한국인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같이 일하는 크루들 뿐만이 아니라 여행할 때도 한국인이냐고 하면서 막 한국말을 오히려 쓰고 막 안녕, 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 한국인인 걸 알아채고 한국말로 오히려 말을 거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종차별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인이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느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인간관계는 어떻게 이어가는지,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뭐 요즘은 사실 다 SNS 하잖아요. 인스타그램도 하고, 카카오톡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연락을 못 하더라도 뭐 제가 스토리를 올리거나 게시물을 올리면 제가 어디 비행에 갔는지 뭐 하는지 친구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DM을 보내면서 여긴 어디야? 막 나도 가고 싶다. 뭐 좋았어? 뭐 이런 거를 이제 친구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뭐 괜찮은지 물어봐주고 사실 이거는 제가 한국이 아니어서 인간관계가 끊긴다고 하면 그거는 그냥 끊길 인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 있어도 여러분 친한 친구 얼마나 자주 만나세요? 저는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제가 한국에서 직장 다닐 때도 친구들을 만나고 싶을 때마다 만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다 직장을 다니고 있고 아니면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하면 누구는 뭐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는 그런 근무 패턴이 있고 누군가는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거는 한국에 있고 외국에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 있으면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이런 거는 이제 그거는 이어나기 나가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중요한 일이나 제가 좀 속상했던 거는 제가 친했던 사람들의 결혼식에 참여를 못했던 거 그건 또 미안하기도 하고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제가 그 친구들의 결혼식에 참석을 못했다고 그 친구들이랑 인간관계가 끊기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이해하니까 제 직업을 이해하고 그 친구들도 그래서 제가 다음에 휴가를 가거나 한국에서 그 친구들을 볼 일이 있을 때 그냥 뒤늦게 같이 이제 축하하고 얘기하고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어나갈 인연들은 이어나가고 끊길 인연들은 같은 땅에 살고 있어도 끊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외롭고 힘들 때 많기는 해요. 제가 카타르에 있었을 때 제가 외로운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많이 외로웠었던 것 같아요. 한국인 동기들이 있다고 하고 아는 사람들이 카타르에 있다고 해도 승무원들은 다 한 곳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나는 카타르에 있는데 이 친구는 미국에 있고 이 친구는 유럽에 있고 이 친구는 아시아에 있고, 그래서 저는 땅에 항상 있는 친구들을 만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카타르에 있었을 때도 승무원 친구 말고 다른 직종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사귀었고, 지금 두바이에서도 또 이제 다른 직종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비행 중이 아니잖아요. 뭐 업무 시간 끝나면은 땅에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외롭다고 느낄 때도 많지만, 그래서 제가 운동을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생각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제가 좀 부정적인 기운이 많아진다고 느껴지면 헬스장 짐 가서 한 6, 7km를 뛰어요. 그렇게 뛰면은 그 잡생각이 사라지고 좀 긍정적인 그런 회로가 돌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나 시간을 낭비할 때 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뭐 친구들 만나서 술을 마시는 게 되든 유튜브 편집을 해서 그냥 시간을 보내버리든 아니면 운동을 해버리든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우울한 거나 이제 외로운 감정이 드는 거를 다른 일로 제 주의를 그렇게 돌려버림으로써 그 감정이나 힘든 거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다 외롭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너무 깊게 딥하게 생각하다 보면 끝도 없이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드는 것 같아요. 네, 이거에 대한 말이 되게 길어졌네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크루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잠시만요. 저 문화 다른 거 어떻게 해결하냐 하는데 갑자기 맥주 한잔 하고 싶네요.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사고하고는 다르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해결하는 방법이 따로 있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런 와중에 저게 문화 차이여서 다른 건지 아니면 그냥 저 사람이 조금 이상한 건지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문화가 다르다고 해도 저거는 문화가 다른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애티튜드가 문제다 하면은 저는 좀 말하는 편이에요. 별로인 크루를 만나도 어차피 저 크루랑 나랑 다시 비행할 일은 되게 드물고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번 비행만 끝나면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 비행에서 각자 역할만 잘하면 별로 뭐 문화 차이를 극복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나랑 다른 사람이구나. 그게 저한테 피해만 안 오면 별로 일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볼 때는 제가 되게 말랑해 보이나 봐요. 제가 좀 잘 웃고 있나? 뭐 제가 좀 너무 스윗해 보이나 봐요. 이렇게 말해서 웃기긴 한데,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 사실 그런 이미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 친구들이 저를 너무 귀엽게 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귀엽게 보는 건 좋은데, 만약에 귀엽게 보면서 나한테 좀 일을 떠넘기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나한테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 그럼 저는 되게 짤 없어요. 뭐 제가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줄 수 있지만 그게 떠넘기는 느낌이 나면 안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포지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포지션마다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근데 본인의 포지션의 역할을 만약에 나한테 좀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네 역할이잖아, 너가 해, 나도 지금 이거 해야 될 게 있어서 좀 전 이렇게 좀 단호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막 표정 찡그리면서 네가 해 막 이러진 않고, 그거 네가 해, 나도 힘들어,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라마단 기간인데 아랍의 친구였는데 저한테 술 서빙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요청을 한 승객이 있었는데 저한테 그 승객한테 술을 서빙 좀 해줄 수 있냐요. 그래서 내가 왜? 이랬더니 라마단 기간인데 자기 약간 좀 부정 탄다? 좀 어쨌든 아랍익 친구들 단식도 하고 기도하고 좀 이런 라마단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카타르에서도 일했는데 라마단 기간이라고 자기 술 서빙 못한다고 하는 사람 처음 봤고, 술 서빙 못하면 캐빈 크루를 할 수 없는 거죠. 술 서빙 못하면 그거는 본인이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는 라마단 기간이라고 술 서빙을 못한다고 하는 크루 처음 봤어. 그럼 너 어떻게 일해? 이랬더니 나도 항상 그러는 건 아니고 너가 좀 너무 나이스한 것 같아서 너가 혹시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다, 부탁을 하는 거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전 이해 안 갔어요. 그럼 앞으로 그런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그런 사람을 찾으러 다닐 건가? 저 좀 핑계처럼 들리긴 했는데 어쨌든 뭐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해줄 순 있는데 그럼 너가 내 화장실 체크하고 네가 내가 옮기려고 했던 거 뒤에 옮겨줄래? 이랬더니 걔가 내가 네 화장실도 체크하고 이거 네가 옮기려고 했던 것도 옮겨줄게 이러더라고요. 그 대답을 들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너는 내가 하려던 일 하고 나는 너가 부탁한 일 해줄게 해서 제가 했죠.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편이에요. 근데 만약에 걔가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대신 해주진 않을 거면서 나한테 자기 일을 떠넘기는 거였다 이러면 저는 단호하게 얘기를 하겠죠. 너는 네가 알코올 서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케빈 크루가 된 게 아니냐. 그게 못하는 거면은 너는 지금 너 일을 떠넘기는 거밖에 안 되지 않냐 하고 만약에 말이 안 통하면 저는 슈퍼바이저한테 얘기할 거예요 아마. 슈퍼바이저한테 제가 자기 라마단 기간이어가지고 알코올 서빙 못한다고 한다. 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 친구도 기꺼이 제가 하려던 일을 해서 서로의 일을 네가 내일 가져가고 내가 내일 가져가고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해를 했습니다. 좀 강단이 있어야 돼요. 중동항공사에서 일하려면. 안 그러면 소위 말하는 호구가 될 수가 있어요. 자기 할 말 못하고 그냥 다 오오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거를 이용하는 크루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그런 사람도 되게 많고 정말 착하고 자기 일도 아닌데 발벗어서 나서가지고 해주는 크루들도 많지만 본인이 아마 이제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사람이 강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질문, 비행기 멀미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나저나 저 얼굴 좀 빨개졌나요? 비행기 멀미는 답이 없고요. 근데 저는 우선 진저에일이나 진저에일은 카타르나 에미레이츠 다 있거든요. 진저에일을 좀 마신다든지 아니면은 태국 가면은 그 약간 허브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이렇게 코 냄새 맡는 거 있어요. 이게 태국에서 파는 건데 이게 이렇게 냄새 맡는 거거든요. 허브고요. 이거를 이렇게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럼 되게 진한 민트 향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코를 이렇게 탁 쏘는 그런 냄새가 나요. 저는 비행기 멀미날 때 이거 냄새 맡으면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태국 비행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태국 여행 가시는 분들 이거 아마 쉽게 보실 거고 이미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는 이걸 항상 그 제 핸드백에 넣고 다니면서 냄새를 맡는 편이에요. 멀미날 때. 저는 이게 도움이 좀 되는 편입니다. 이 직업을 추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알려주세요. 좀 보수적인 사람? 틀에 박힌 사람한테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너무 다양한 크루들이 많아요. 진짜. 저도 제가 되게 열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하면서 좀 이렇게 의아해 할 때도 있고 저게 맞는 건가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인 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냥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좀 자기랑 다른 사람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받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좀 그러지 않는 사람? 저는 좀 무던한 사람들이 이 직업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예민하지 않은 사람. 예민한 사람들이 서비스도 잘하긴 해요. 왜냐면 예민하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기대치만큼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예민한 사람이 서비스도 잘하지만 너무 예민해서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에 상처를 잘 받고 이런 사람은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면 승객들도 그렇고 크루들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한국에서 쭉 자라오셨다면 그거랑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민하고 상처 잘 받는 사람들은 이 직업이 힘들 수 있어요. 저희 직업이 그리고 저희 삶이 진짜 롤러코스터 같거든요. 어떤 좋은 레이오버, 좋은 크루 만나면 너무 행복하다가도 정말 힘든 비행에서 정말 별로인 크루들과 함께 일하면서 정말 별로인 승객까지 있으면 너무너무너무 힘들고 우울해지기 십상이고 또 그런 와중에 말할 사람이 없고 이거를 함께 나눌 사람이 없고
아니면 본인이 뭐 한국에서 따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무슨 일이 있는데 이 일마저 힘들다. 이러면 진짜 확 곤두박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아야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무던하고 담담한 사람이 이 직업에 맞는 것 같고, 너무 그런 작은 일에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이 일을 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큰 기대가 있으신 분들은 애초에 기대를 버리세요. 저희 뭐 되게 우아하고 예쁘게 유니폼 입고 런웨이 하는 것처럼 기내에서 돌아다니는 직업 아니고요. 더러운 거 봐야 되고 더러운 거 만져야 되고 더러운 냄새도 맡아야 되고 되게 좁은 곳에서 힘들게 일하는 직업입니다. 이 직업에 대한 환상이 있다면 환상을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본인 콧대가 되게 높아서 내가 왜 저런 걸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직업을 하지 마세요. 어차피 빨리 떠나시게 될 거예요. 아니면 다른 크루를 힘들게 만드실 거예요. 물론 프로페셔널하게 저희 화장도 머리도 예쁘게 하고 잘 웃고 예쁜 유니폼 입고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음식 챙겨드리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되고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 치우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되고 승객분들이 기내에서 하는 그 모든 거의 처음과 끝을 저희가 다 시작해서 치우고 끝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청소도 저희가 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비행기라는 그 환경이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좁고 그 좁은 데서 그 모든 쓰레기가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 쓰레기도 다 치우고 막 구겨 넣고 되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고 어떻게 보면 더러운 것도 보고 만져야 되는 직업이기도 해요. 그리고 뭐 승객분들 아프시거나 아프시면 토할 수도 있고 그 토하는 거 누가 치우겠어요? 저희가 다 케어해야 되는 거고 기내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을 저희가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온갖 솔직히 잡다한 일, 자지구레한 일 저희가 다 하는 거예요. 그 비행 타시는 비행기에 있는 동안에는 그 많은 승객분들 다 저희 손으로 케어하는 거잖아요. 남 뒤치다거리 아니면은 남을 위해 좀 희생할 정신이 없으신 분들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직업이 뭔지를. 그리고 성격도 강단이 있어야 되는 게 저희는 안전요원이잖아요. 비행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안전을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되게 승객한테 안 된다, 못한다, 너 이거 안 된다,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줄 수 없다, 이런 거를 말할 수 있는 강단도 있어야 돼요. 사실 제가 국내 항공사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정말 승객분들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맞서서 저희가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되게 고집 피우시는 분들한테 안 돼, 너 지금 앉아야 돼,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그럴 때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한국 승무원분들은 이럴 때도 너무 그 서비스 정신 친절해야 되는 것 때문에 뭐 좀 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되게 어설티브 해야 된다고도 배우거든요. 안전 관련해서는 저희는 이제 또 때로는 단호해지고 이렇게 딱 얘기할 때도 있어요. 이 직업을 추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너무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 고생할 준비가 안 된 사람. 이거 고생하는 직업이에요, 여러분. 고생하는 직업이고 사람 케어하는 거 힘든 직업이에요. 그래서 환상만 막 나는 승무원 되면은 예쁜 유니폼 입고 여행 다닐 거야, 이거는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네, 이거 힘든 직업이에요. 그거를 꼭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무원을 그만두고 한국에 온다면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 있나요? 오, 제 미래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군요. 저는 엄청 미래에 대해서 막 몇 년 후, 막 몇 개월 후 이렇게 좀 이렇게 세분화해서 계획을 짜진 않고요. 그치만 그렇다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가장 첫 번째로는 제가 한국에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건 없고요. 왜냐면 아직 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고
한국이 물론 편하고 여러모로 좋긴 한데 제가 한국에서 정착하려나? 그것도 저도 모르겠거든요. 우선은 에미레이츠에서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비행을 하면서 아마 그 다음 스텝을 어, 조금씩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이 직업을 얼마나 오래 할지 저도 제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에미레이츠에서 뭐 부상무장, 사무장까지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저 에미레이츠에서 일한 지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좀 빠른 것 같고 미래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것 같진 않은 게 지금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지금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 말이 좀 길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몸을 쓰는 직업인데 힘들진 않나요? 한 달에 120시간 서비스직 알바를 해보니 허리도 아프고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힘들죠. 힘들어요. 저희 육체 노동하는 직업입니다. 저희 무거운 거 들 일도 많고 그래서 이걸 허리 잘 써야 돼요. 허리 잘 써야 되고 제가 그래서 운동을 합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이게 몸이 근육도 없고 이러면 너무 힘들기도 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네,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힘들기 때문에 그럼 본인이 그냥 체력 관리랑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허리 안 다치게 몸 안 다치게 조심하셔야 돼요. 시니어가 좀 되면 갤리를 많이 맡아서 하게 돼요. 근데 갤리 많이 하게 되면은 몸 많이 상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건강관리 개인적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무원분들 퇴직 사유는 무엇인가요? 힘들게 입사하셔서 일찍 그만두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첫 번째, 성격이 안 맞는다. 제가 좀 전에 이런 분들은 일 안 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죠, 이 일이. 나는 기대하고 온 게 있는데 그거랑 이 자기가 직접 해보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환상도 깨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니까 그렇게 해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뭐 결혼하거나 아니면은 뭐 한국에 애인이 있거나 가족이 있는데 떨어져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 사연은 너무나도 다양해요. 너무 다양하고 뭐 이 승무원을 해보니까 나는 갑자기 또 다른 꿈이 생겼어. 이렇게 세상을 보다 보니까 승무원이 아니라 나는 다른 뭔가 전문직, 다른 전문직을 더 공부해서 살고 싶어져. 근데 이거는 사실 뭐 한국에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갑자기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시거나 이직하시거나 하잖아요. 승무원도 똑같아요. 한국에서도 뭐 대기업 취업하는 거 힘든데 그 힘든 대기업 들어가고 나서도 퇴사하고 나서 다른 길 찾는 분도 계시고 대기업 입사를 하면은 모든 게 행복할 줄 알았지만 행복하지 않아 나는 행복을 찾겠어 하면서 갑자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승무원도 똑같습니다. 힘들게 입사해서도 본인이 행복하지 않거나 본인이 뭔가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퇴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 직장인이랑 똑같은 이유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중동항공사를 기준으로 하자면 중동이라는 그 위치랑 업무하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환경적인 이유가 퇴사하는데 한몫할 것 같습니다. 카타르와 에미레트의 근무 환경 차이가 궁금합니다. 두 항공사의 분위기, 서비스 등 업무 강도 같은 부분이요. 오, 카타르랑 에미레이트 근무 환경 차이는 제가 오늘 이 비행에도 카타르 전직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랑 오늘도 대화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은 카타르는 되게 서로 막 돕고 좀 더 아시아적인 그런 분위기가 강해요. 아시아 사람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다 일을 끝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왔다가 다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눈치를 좀 더 서로 보는 느낌이 있잖아요. 쟤는 아직 일하고 있는데 나 혼자 밥 먹기 좀 미안하다? 민망하다? 좀 쟤를 도와줘야겠다. 눈치를 좀 더 보는 느낌? 그게 강했다면 에미렛은 좀 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내 거 끝났다? 내 거 끝났으니까 나는 밥 먹겠다. 좀 이런 느낌? 내가 굳이 도울 일 아니면 안 돕겠다? 이런 느낌? 진짜 크루마다 다르기는 한데 에비렛은 확실히 개인주의적인 분위기가 강해요.
굳이 내가 엑스트라로 일을 하지는 않겠다는 의지가 다들 강해 보이는 느낌? 내일 끝났고 내한테 주어진 역할 끝냈으면은 그냥 내가 할 일 끝난 거잖아? 약간 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카타르는 예를 들어 일을 못하는 친구가 좀 있어요. 나는 일을 좀 손이 빠르고 일을 잘해요. 그럼 이제 내 거 하고 나서 아휴 쟤 아직도 안 끝냈네. 쟤 좀 도와주자. 좀 다 같이 이렇게 해서 도와주고 밥도 좀, 야, 우리 이제 끝냈으니까 다 같이 밥 먹자. 좀 이런 느낌이면은 에미렛은 나는 빨라. 내 거 끝냈어. 쟤 아직 하는 중? 근데 쟤는 저게 제 역할이니까 자기 건 자기가 알아서 끝내야지. 나는 내가 해야 돼. 내 몫을 끝냈으니까 이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 그게 밥을 먹는 거든 앉아서 쉬는 거든. 그 네 거 내 거를 좀 딱 가르는 느낌? 저는 이런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서비스가 훨씬 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고 제가 여태까지 만난 카타르 전직들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게 가장 다르냐면 이렇게 밀 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밀 서비스 나간 거를 또 치워야 되잖아요. 에미레이츠는 메뉴가 2개밖에 없어요. 카타르는 3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개를 얘기를 해야 되고 그 3개에 떨어져 가는 거를 봐가면서 이렇게 밀을 줘야 되면 에미레이츠는 딱 2개밖에 초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 2개 안에서 해결을 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밀이 다 떨어져서 없어요. 그러면 없는 거예요. 억지로 어떻게 만들어 오고 막 이러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남은 게 있는지 확인할 때까지 기다릴래? 아니면 이거 먹을래? 이렇게 하면은 거의 90%는 그냥 그거 먹는다고 해요. 그게 결국엔 없어요. 기다린다고 했는데 없어요. 없으면 그냥 없는 거예요. 없는 걸 어떻게 뭐 이미 비행기는 떴고 하늘에서 없는 음식을 만들 수 없잖아요.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카타르는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민감해요. 좀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못 줬으면은 이거를 좀 이렇게 따로 뭔가 기록을 해놔야 된다든지. 왜냐면 이제 나중에 컴플레인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없는데 어떻게 없잖아요. 없는데 그래도 카타르는 좀 더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에미렛은 우리가 없으니까 못했다 그러면 없는 건데 카타르는 약간 그거를 나중에 이렇게 승객이 어떤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사전에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걸 좀 미리 이렇게 회사에 알리는 편?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는 에미렛이 훨씬 편해요. 좀 더 유연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승무원분들은 더 공감하실 수 있는데 클리어런스 하잖아요. 카타르는 그 공간이 되게 좁아요. 트레이 사이의 간격이 좁아서 그러면 승객분들이 나름 도와준다고 옆에 있는 지인 거랑 막 합쳐가지고 싸워서 주는데 그 합쳐서 싸워서 주면 저희가 다시 다 분해시켜가지고 원래대로 그걸 막 높이가 그게 안 들어가 이렇게 쌓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트레이 저희가 카트에 넣을 때는 이만한 공간인데 여러분이 싸워서 주면 이만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안 들어가요. 다시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럼 저희가 또 다시 2개로 나눠야 돼요. 타르는 이게 진짜 좁아서 그 하나라도 더 쌓이면 그게 안 들어가요. 근데 에미렛은 그 트레이와 트레이 간격이 카트가 좀 넓어서 뭐 위에 뭐가 좀 쌓여 있어도 이렇게 슉슉 다 들어가는 편이에요. 저 진짜 살짝 과장해서 클리어런스 하는 속도가 카타르의 반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서비스가 훨씬 쉽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카타르는 포지션에 따라 다른 부분 없고요. 그냥 다 모두가 밀 서비스 클리어런스 티커피 한다고 보면 돼요. 다 한 번씩. 근데 이제 에미레이츠는 포지션마다 누구는 이거 2번, 누구는 이거 2번, 누구는 이거 1번, 뭐 이런 식으로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미레이츠가 서비스하기가 훨씬 저는 쉽다고 느꼈습니다. 진짜 몸이 좀 덜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에미레이츠에서는 카타르가 진짜 업무 강도가 조금 더 세다. 그리고 이게 진짜 웃긴데 같은 중동 항공사인데 승객 프로파일이 좀 달라요. 제가 좀 말할까 말까 고민하긴 했는데 진짜 솔직히 그래요. 제가 카타르 다닐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도 많았고 근데 에미레이츠에서는 저는 상식에 벗어나는 승객을 만난 적이 아직까지는 없고 제 동료분들한테 물어봐도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요. 비슷한 국적의 사람들이 타도 애티튜드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좀 그냥 뭐 예를 들어 밀 서비스도 초이스가 떨어졌다고 해도 떨어지면 카타르에서는 되게 막
왜 그거 못 먹냐, 그거 없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다면 에미레이츠에서는 없다고 하면 거의 그냥 수긍하고 그럼 다른 거 줘, 좀 이런 느낌? 저는 좀 서비스할 때 훨씬 좀 쉽다고 느꼈어요. 네,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에미레이츠에서도 카타르 되게 그리워하는 크루들도 많아요. 많이 봤어요. 그 분위기도 그립고 크루들도 그립다. 특히 카타르에서 오래 있다가 왔던 사람들은 많이 그리워하더라고요. 거기처럼 좀 따뜻하고 한 팀으로 일하는 그런 거를 기대를 했었나 봐요. 근데 여기는 확실히 그런 느낌은 사실 아니거든요. 진짜 남남 같은 느낌이에요, 솔직히. 그런 거에 익숙해졌거나 그런 걸 기대하는 사람들은 에미레이츠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좀 약간 뭐랄까 분위기가 너무 냉랭한 느낌? 너무 차갑다? 크루들이 다 잘해주고 뭐 그런 일 그렇기는 해도 카타르랑은 확실히 좀 뭔가 다른 느낌? 국적의 비율이 확실히 여기가 너무 유러피안이 많고 카타르가 아시안이 많아서 그랬었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분위기가 되게 달라서 처음엔 조금 뭔가 어색하고 카타르 생각이 날 때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벌써 이런 느낌에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카타르, 에미레이츠, 에티하드 등등 중동항공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지 첫 번째는 성격인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다양한 국가 사람들이랑 다양한 환경에서 매일 적응하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좀 누구랑 붙여놔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잘 녹아서 일할 것 같은 그 사람의 성격을 저는 첫 번째로 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미지도 어느 정도 있죠. 근데 이제 카타르는 확실히 피부를 많이 보는 것 같고요. 특히 처음 입사할 때. 그러니까 일하면서 피부가 안 좋아진 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비행을 못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할 정도로 카타르는 좀 피부를 많이 보는데 에미레이츠는 피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저 피부 안 좋은 크루 진짜 많이 봤어요, 에미레이츠에서. 대신에 에미레이츠는 키를 좀 많이 봅니다. 카타르보다 훨씬 평균 키가 훨씬 높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조금 더 세련된 느낌? 뭔가 길쭉하고 늘씬한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중동항공사에서 보는 건 자기 할 말 똑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샤이하지 않은 사람? 자기 할 말 똑바로 할 수 있으면서 부드러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영어는 말할 것도 없겠죠. 잘하면 잘할수록 좋기는 하지만 원어민처럼 막 빠르고 잘 안 쓰는 표현 많이 안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것 또한 면접 볼 때 자기 할 말 똑바로 잘하는 사람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 다른 발음을 잘 알아듣긴 해야 돼요. 다른 억양이나 이런 거를 잘 알아듣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귀가 꼭 호주식, 미국식, 영국식 영어가 아닌 다양한 뭐 특히 인도식 영어 많이 귀 뚫어놔야지 승객도 면접관도 크루도 네 상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치열을 중요하게 보는지 은근 치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치열이 당연히 고르면 고를수록 좋겠지만 되게 큰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약간 토끼 이빨이거든요. 잘 보일진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도 약간 틀어졌어요. 치열이 고르지 않은 크루들도 봤기 때문에 진짜 보기에 흉하다. 누가 봐도 딱 쟤는 이만 먼저 보인다. 얼굴에서 이가 너무 틀어진 게 눈에 띈다. 이게 아니라면 치열이 완벽하게 고를 필요는 없고 떨어지는 이유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에미레이츠는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 비행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에미레이츠는 비행할 때마다 크루들이 달라지나요? 이건 에미레이트 카타르 동일하게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 비행 신청을 하면 운이 좋으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어쨌든 두 항공사 다 본인이 가고 싶은 나라 비행할 수 있습니다. 비행 신청이라는 게 애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행할 때마다 크루들이 달라지는 거는 카타르, 에미레트 다 동일합니다. 제가 이번에 버밍엄에 같이 온 크루랑 평생 못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매번 크루가 달라집니다. 승무원이 되면 가족 할인 티켓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즈니스 좌석도 가능합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네, 비즈니스 좌석은 카타르, 에미레트 둘 다 가족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요.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비즈니스 크루 멤버면 1년에 한 번 무료 티켓이 비즈니스가 나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운 좋으면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되는 일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이상 비즈니스를 타는 거는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에미레이츠는 본인이 비즈니스에서 일해도 비즈니스를 탈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무장만 비즈니스 탈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가족을 위해 비즈니스 좌석이 가능한 건 카타르도 에미레도 안 됩니다. 간혹 외항사 승무원이다 라고 하면 그건 다 외국에서 나이 든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냐, 3D 업종이라 별로다, 너무 올려치기 되었다 라는 등 헛소리를 내뱉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런 말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이 외항사 승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답변이지 않을까요? 남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던 본인이 생각하는 걸 대답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해요. 3D 업종인 거 사실이고요. 그리고 올려치기 되었다는 게 무슨 얘기지? 이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가치가 너무 높게 평가되었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그거는 뭐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외항사 승무원이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 거는 사실이잖아요. 저는 아무나한테 주어지는 기회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이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엄청나게 어깨가 또 올라갈 그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직업에 기천이 있나요? 그냥 내가 이 직업이 좋고 마음에 들고 나한테 특별한 직업이고 나한테 소중한 직업이면은 그걸로 되는 거니까 저는 만약에 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이럴 것 같아요.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해? 이러면서 맞아, 나 3D 업종이고 힘들지, 힘든데 이거 일하면서 나는 너무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값진 경험들 많이 하는 것 같다. 내가 살면서 언제 이렇게 오늘 눈 뜨면 런던에서 저 런던 아이 보고 내일 파리 가서 크루아상 먹고 또 일주일 뒤면은 어디 캐나다 가서 나이아가라 폭포 보고 다른 날이면은 방콕 가서 마사지 받고 이렇게 눈 뜨면 다른 나라에서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승무원 아니고 다른 직업이면 좀 힘들지 않냐. 나는 내 직업이 그래서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못하는 경험 하는 것 같다. 그게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해보는 게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값지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직업이 얼마나 올려치기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직업을 못해서 안달인 사람들 그리고 하고 싶어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올려치기가 되는 것 같다.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누구한테는 드림잡일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냥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애초에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기는 하는데 그냥 굳이 대답을 해준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본인이 이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처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본인도 똑같이 생각을 하면은 할 말이 없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직업에 대해서 나한테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면 아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해? 하면서 그냥 나는 이러이렇게 생각해. 맞아, 힘든 점도 있고 3D 업종이고 힘들어. 근데 이렇게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경쟁률도 치열하고 난 지금 내 직업 만족해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행복해. 너는 네 일 행복하게 해. 남의 직업 후려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뭐가 옳은 대답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하면서 맥주 한 캔밖에 못 마셨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와인이 있는데 아직 이거 따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사실 비행을 끝나고 나서 바로 이렇게 해서 그런지 조금 피곤하기도 해서 재밌는 거 보면서 혼자 천천히 술도 마시고 가려고 합니다. 우선 Q&A는 제가 댓글 주신 거
토대로 쫙 읽어보면서 편안하게 대답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종종 회사 관련해서 제가 느끼는 점이나 그런 거를 공유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주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승무원 준비생이시거나 아니면 카타르에서 에미레트 이직, 에미레트에서 카타르 이직, 뭐 아니면 두 항공사 다 붙었는데 어딜 갈지 고민이 된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비교 영상 같은 것도 많이 찍어 볼게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카타르가 좀 더 괜찮고 에미레이트이 좀 더 괜찮은 부분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뭐 이 영상이 아니더라도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답변을 드릴 테니까 댓글도 그냥 편안하게 남겨주세요. 꼭 Q&A 아니더라도 제가 답변을 최대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버밍엄에서 남은 와인 좀 마시면서 재밌는 거 보고 쉬고 내일 조심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그리고 재밌는 레이오버 생활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